로마에 가시면 대단한 장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로마를 떠나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로마에 다시 되돌아오고 싶어 하면서 하는 유명한 행동이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 트레비 분수에서 그쵸. 동전 던지는 무조건 해야 너무 돼요. 그쵸. 너무 유명하잖아. 바로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 던지기. 오른손에 동전을 들고 왼쪽 어깨 너머로 동전을 던지면 로마로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그 유명한 속설이 있잖아요. 바로 영화 로마의 휴일. 이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 던지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로마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전부 다 이곳에 찾아와서 동전을 던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수가 트레비 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오드리 헵번이 트레비 분수 옆에 있는 그 젤라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뒤 정작 먹는 건 다른 장소거든요. 바로 이곳 스페인 광장. 스페인 광장 아래쪽으로 보시면 그 아름다운 바르카치아라고 하는 분수가 있어요. 이 분수에서 발을 씻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 유명한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덕분에 트레비 분수하고 스페인 광장에 있는 바르카치아 분수가 굉장히 유명한 명소가 되었죠. 트레비 분수와 이 바르카치아 분수가 둘 다 한 사람의 손길이 닿은 작품이라는 것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만나보았던 마로코를 대표하는 위대한 조각가 잔 로렌조 베르니니입니다. 일단 바르카치아 분수 같은 경우에는 이 베르니니와 그의 아버지였던 피에트로 베르니니, 아버지도 조각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분수였어요. 당시 테베레 강이 범람하면서 스페인 광장이 1m 이상 물에 잠겨버리게 되거든요. 이후 물이 전부 다 빠진 뒤에 보니까 이 광장 한가운데 낡은 배 한 척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 베르니니가 지금 보고 계시는 바르카치아 분수라고 하는 것을 제작하게 됩니다. 트레비 분수 역시 베르니의 설계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8세가 1629년 이 베르니니에게 의뢰를 하게 되었고 베르니니가 이 분수의 초안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안타깝게도 교황이 중간에 서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 공사 자체가 중단이 돼요. 이후 베르니니의 초안을 바탕으로 거의 1세기 가량에 걸쳐 후대 조각가들에 의하여 지금 트레비 분수가 완성이 되어지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비 분수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사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뭐랄까 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분수를 좀 즐길 수가 없어요. 베르니니의 걸작을 여유롭고 가까이에서 즐겨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나보나 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꽈트로 피미 폰타나 4대강의 분수입니다. 여기도 개인적으로 로마를 방문하신다면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리는 장소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들이 트레비 분수는 알아도 이 4대강의 분수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 역시 베르니니가 설계했던 작품으로 트레비 분수와는 다르게 바로 눈앞에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꽈트로 피미 폰타나, 그러니까 4대강의 분수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 기준으로 인류 문명 발산지에 흐르고 있는 이 4대 강을 의미해요. 아시아의 겐지스강, 아프리카의 나일강, 유럽의 다뉴브강, 그리고 남아프리카에 흐르는 나플라타강, 이렇게 4대 강을 신으로 형상화해 놓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4대 강을 상징하는 강의 신들이 작품 속에 장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재미난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어요. 바로 베르니니의 숙명의 라이벌이라고 불리었던 보르미니의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어요. 프란체스코 보르미니는 베르니니랑 이름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둘이 좀 닮기도 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시대의 조각가이자 건축가로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었거든요. 예를 들어 바르베니니라고 하는 궁전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다 함께 설계를 담당을 했었어요. 재밌는 점은 베르니니는 궁전의 왼쪽 편에 있는 네모난
직사각형 형태의 계단을 설계를 했고요. 보르미니는 그 옆에 둥글게 돌아가는 나선형 형태의 계단을 설계를 했죠. 일단 딱 봐도 스타일 자체가 상극이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운명의 장난가루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처음 나보나 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보르미니가 이곳을 광장을 설계하고 분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시 교황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일종의 이 분수 디자인 공모전을 열게 돼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곳에 분수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던 게 보르미니니까 당연히 이 보르미니의 작품이 선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그때 당시 지원조차도 한 적이 없는 베르니니의 디자인이 선정이 돼버립니다. 여기 근데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뽑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베르니니를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거기 공모전에 베르니니의 디자인 설계도 하나를 그냥 몰래 껴넣어버립니다. 근데 그 디자인을 본 교황께서 황홀경에 빠지셨다라고 전해져요. 결국 베르니니가 나보나 광장의 설계권을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완성된 분수의 모습이에요. 이 나일강을 상징하는 신의 모습인데요. 지금 딱 보시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손으로 천을 확 덮으면서 좀 얼굴을 가려버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마치 무언가를 보기 싫다는 듯 지금 시선을 가려버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고요. 그 옆에는 라플라타 강을 상징하는 신의 모습을 보실까요? 위에서 뭔가 떨어질까봐 지금 잔뜩 겁에 질려서 손을 앞으로 쭉 펼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잖아요. 공교롭게도 이 두 조각상의 맞은편에는 보르미니가 설계한 아고네 성당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르니니가 아고네 성당을 보기 싫어서 나일강의 신은 천으로 눈을 가려버리고 라플라타 강은 지금 성당이 무너질까봐 지금 이렇게 움츠려 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4대강의 분수가 완공이 된 것은 정확히 1651년이고요. 보르미니가 아고네 성당을 의뢰받은 것은 165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당을 설계한 시점이 4대강의 분수가 완성이 되고 2년 뒤이기 때문에 이건 정황상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워낙 라이벌이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르니가 흉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자기 칼을 막 팔로 베버리거나 막 불을 자기 다리에 막 갖다 대거나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좀 화끈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좀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사건 사고가 많았었는데, 일단 베르니니는 바로크 시대에 당대 최고의 조각가였어요. 그러니까 사후에 인정을 받았었던 조각가가 아니라 살아 생전에 인정을 받았던 작가였었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그의 명성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다 보니 저 멀리 알프스 넘어 프랑스에서도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유명한 태양왕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는 우연히 이 베르니의 조각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팬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베르니의 작품을 더 소장하고 싶었던 루이 14세는 직접 베르니니를 프랑스로 초대까지 하게 돼요. 루브르 궁전의 확장 공사를 베르니니에게 의뢰를 하게 되는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술의 중심지는 프랑스가 아닌 이탈리아이다 보니까 이탈리아 예술가들이 프랑스를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베르니니는 성격도 좀 한성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 프랑스 예술이 얼마나 수준 나와 보였겠냐고요. 심지어 1665년 베르니가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워낙 유명한 조각가다 보니까 뭐 프랑스 대중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귀족들, 뭐 권력자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베르니니 얼굴 한번 보려고, 어떻게든 작품 하나 의뢰 한번 해보려고 사람들이 막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군중들을 보고 베르니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코끼리 떼들이 여기저기 막 몰려다니는 것 같다면서 프랑스 사람들 자체를 좀 비하하는 이 발언을 막 서슴지 않고 막 내뱉어 버립니다.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뭐 프랑스 미술은 이렇다, 뭐 프랑스 뭐 건축은 보잘것없다, 뭐 태생적으로 미술이 뭐 가난하다라는 등
프랑스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 기분 나쁜 말들을 계속 내뱉다 보니까 아니, 솔직히 프랑스 사람들도 기분 나빴을 거 아니에요. 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베르니니가 대단한 조각가라고는 해도 아니 우리 문화 자체를 이렇게 깔보고 폄하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래서 베르니니가 실제 루브르 확장공사 설계도를 딱 만들어서 보여줬더니 이미 프랑스 사람들이 빈정이 상한 거야. 아, 상했어요. 그래서 그냥 작품 의뢰를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베르니니 같은 위대한 조각가를 프랑스까지 불러들여 놓고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루이 14세가 자신의 조각상을 의뢰하게 되는데 그때 만들었던 작품이 바로 루이 14세의 흉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때요? 진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지금 옷감이 막 휘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풍성하고 섬세한 이 가발 표현처럼 마치 루이 14세가 아폴론처럼 신처럼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루이 14세는 베르니니가 만들었던 이 흉상과 조각상을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했다고는 하죠. 사실 와가지고 프랑스 욕을 한 바가지 하니까 뭐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보내기는 보냈었지만 조각상은 딱 보자마자 아씨 그래도 조각은 잘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풍문이 뭐 전해지기도 합니다. 찰나를 영원으로 기록한 바로크 시대의 거장이자 이 영원한 도시 로마를 완성한 베르니니. 이탈리아 여행 가시기 전에 오늘 영상 보고 가신다면 베르니니의 작품들을 통하여 로마를 300% 이상 제대로 즐기실 수 있으실 테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